공공기관 취업 작살내자 빠세! 안녕하세요, 공작새입니다. 총론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공공기관 대 공공기관. 공공기관 하면 정부 혹은 공기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압니다. 오늘은 공공기관의 정의와 구분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알아야 할까요? 내가 지원하는 내가 근무하게 될 회사 내지 기관이 어떤 근거로 이에 따라 어떤 예산으로 어떤 고유 사업을 왜 수행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의 감시를 받고 누구에게 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값에 따라 그 특성들이 나의 보수, 이 기관의 규모, 정원, 이후 추가적인 감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특징들을 바로 알아야 내가 추구하는 워라밸을 줄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업무 강도는 다소 높으나 그런 네임 밸류 혹은 복리 후생으로 보답해 줄 수 있는 회사인지 이것들을 판단해서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입사 준비, 나아가 입사 후 높은 업무 만족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들어가서 후회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서론이 길었습니다. 바로 목차 나갑니다. 공공기관의 정의를 짚고 공기업 외에 어떤 공공기관이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이어지는 번외 영상에선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을 함께 살펴보며 그대들의 미래 직장 리스트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정의 나갑니다. 따끈따끈하게 이번 달 1일자로 개정 및 시행된 공문법 기준으로 준비했습니다. 와, 뭔가 많죠? 공문법 전문 아니고요. 제 사조만 가져와 봤습니다. 공공기관에선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보호해줄 방패막이 법입니다. 실제 일을 할 때 말이죠. 이러한 법령들에 익숙해져야 하니까 익숙해지실 분들이니까 바로 넘기지 맙시다. 함께 살펴볼게요. 제4조 1항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재부 장관은 국가, 지자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포인트가 좀 있어요.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지정 권한을 가진 기재부가 재량으로 지정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가 지자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정이 지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 공문법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같은 행정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그럼 아래 6가지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1호, 타법에 따라 설립이 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 출연기관 들어보셨죠? 비영리기관인 연구기관 같은 것을 말해요. 기금 형식으로 설립을 해서 정부가 자금을 원조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순수한 공익적 필요성이 높으나 수익이 내기 어려운 형태의 기관으로서 운영이 되는 건데요.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정부 출자 기관이 있습니다. 자본금을 가진 회사의 형태로 정부가 지분 형태로 소유해서 임명권 등의 방식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성 있는 기관들을 말합니다. 3호에서 5호까지가 이 출자 기관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와 2호만 보면 끝나겠네요. 정부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부의 재정 지원 의존도가 높다는 뜻이겠죠. 괄호 안에 독점적 사업권을 받아 벌어들이는 수입액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써 있어요. 재정적 의존도가 높거나 자립도가 높더라도 배타적인 수입이 정부한테서 받은 권한에서 기인한다면 2호에 해당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 마사회나 강원랜드를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제 그 아래 2항을 보시면 기재부는 아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하며 이 3개의
조건을, 기관을 포지티브로 명시합니다. 상호부조 등의 기관, 지방공기업, 내지 EBS, KBS 등이 있네요. 이들을 정의하는 근거법이 따로 있다 정도만 상식선을 잘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3항, 그 외 기준은 시행령에 따른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고 또 처음이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기 때문에 법령을 한번 봤다는 데 의의를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공작새가 핵심만 다시 정리해 봤어요. 다시 함께 보시죠. 공문법에 따르면 국가 혹은 지자체가 아닌 기관 중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재정 지원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 중 지정될 수 있다. 요약 끝입니다. 여기에 동법 제6조를 끌어와 볼게요. 기재부 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이겠죠. 1개월 이내로 즉 1월달 내로 공고기간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나와 있어요. 기재부 장관의 업무라는 것, 1월마다 공공기간이 정해진다는 것, 공공기관인지 아닌지 여부는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론이 길었죠. 이에 따라 올해 지정된 공공기관은 339개입니다. 이 말 하려고 앞에 설명들이 있었어요. 그중 36개는 공기업, 93개는 준정부기관, 210개 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해하려면 두 번째 공공기관 구분을 보시면 됩니다. 계속 같은 법을 보고 있어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즉 공문법의 제5조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구분법에 대해서까지는 사실 중요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1항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기재부 장관 또 나왔어요.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구분 기준 중요성은 정의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요약하면 바로 보겠습니다. 형광펜은 종료할게요. 공기업과 준정부는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의 공통점이 있죠. 그중 자체 수입원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공기업으로 분류됩니다. 다시 말해 돈 잘 벌어오는 공공기관이란 뜻이죠. 공기업은 다시 자산 규모와 자체 수입액 비중이 높으면 시장형으로, 그 외에는 준시장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공기업 중 시장형으로 구분이 되면, 그리고 해마다 계속 지정이 된다면 안정적인 수익 사업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성과급이나 복리 현상이 괜찮겠다 정도는 유추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이면으로 업무 강도는 조금 높겠다. 그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니까 나아가 그거에 대한 엄격한 경영평가와 감사를 받겠다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 유명한 한전, 발전회사슬, 그리고 인국공, 한국공 등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뉩니다. 자체 수입원이 2분의 1 미만이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고 위탁받은 기관으로 신보, 예보, 캠코, 국민연금공단을 예시로 들면 기금관리형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위탁집행형은 그 외 준정부기관이라 좀 정의가 좀 던져진 기분이 들어요. 정부가 할 일을 위탁받아 하는데 기금 관련 업무가 아닌 걸 위탁받았다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우리나라 관광 홍보를 위탁받은 한국관광공사 혹은 우리나라의 무역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코트라 등을 예시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으세요. 시간 관계상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지정 현황은 다음 영상에서 함께 볼게요. 왜냐하면 기타 공공기관은 그 외 공공기관이라고 말한다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그 리스트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미래 직장 339개의 기관이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